네, 안녕하세요. 김민시 전문가입니다. 한미약품이 참 좋아 보이는 자리에 왔습니다. 일단 보면 원바닥 밟고 투바닥 밟고 쓰리바닥 반등 나면 퀀텀 점프가 가능해 보이는 자리고, 그리고 매물대가 이렇게 걸려있죠. 이 매물대 밑으로 빠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아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도 자리를 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추세를 알려주는 이 진한 스토캐스틱도 역시 스토캐스틱이 살짝 돌아서 주면 쌍바닥이 나와줄 자리죠. 그래서 추세적으로 우상향이 가능한 자리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차트적으로는 지금 현재 바닥권인 게 보여요. 만약 여기서 더 밀린다면 이 밑으로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손절 라인을 요 라인으로 잡아준다면 그 밑으로는 빠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 돌려줄 가능성 일단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기관의 순매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의 순매수를 보면 여기서부터 끌어올렸죠. 그러면 여기 11월 상승세, 11월에 이 상승세 말이죠. 이 상승세는 누가 만들어줬다? 기관이 만들어줬다. 그리고 2차 상승세 누가 만들어줬다? 기관이 만들어줬다. 따라서 여기에서 지금 요 매물대 1차 상승과 이 2차 상승 초기 여기를 기관이 만들어줬다라는 게 확인이 되죠. 따라서 지금 이 매물대 그래프는 누가 만들어줬다? 기관이 만들어줬다. 보죠. 11월 17일입니다. 11월 17일로 가보죠. 11월 17일, 16일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물량을 쭉 체크를 해보면 27만 8천 주 누가 샀어요? 25만 9천 주를 연기금이 샀어요. 연기금이 얼마나치 샀어요? 904억치 샀어요. 1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두 달 동안 900억을 때려 부었다는 이야기죠. 얘 시총 얼마입니까? 너 시총 얼마니? 시총이 4조 1000억. 4조 1000억 중에 1080억이죠. 4조 1800억. 이 중에 900억치, 거의 1000억치를 샀다. 꽤 많이 사긴 샀어요. 그죠? 그래서 기관, 연기금이 이만큼 샀는데 연기금의 평단가를 보면 35만 900원. 35만 900원. 지금 어때요? 평단가 근처죠? 연기금의 평단가 근처입니다. 따라서 연기금의 평단가 근처라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범위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매수 가격을 얼마로 가냐면 문자 들어볼게요. 문자 들어보면 요 62평선 밑으로만 사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밑으로 35만 7천원 35만 7,600원 밑으로 35만 7,500원 밑으로만 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 놓을게요. 매수가를 35만 7,500원 밑으로 사도 되고, 이하 매수 날짜는 1월 20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이 밑으로 내려오면 손절을 치도록 하죠. 8% 정도. 손절가는 밑으로, 여기 얼마요? 32만 1,000원. 32만 1,000원. 목표가가 중요하잖아요. 목표가는 잠깐만 더 보죠. 이 회사가 도대체 기관이 왜 샀는지, 연기금이 왜 샀는지를 체크해 봐야 되잖아요. 여기서 보면 한미약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3분기 실적 적자, 3분기가 영 실적이 안 좋았나 봐요. 그리고 뭐 FDA 허가 불확실성 해소되면서 좀 좋아질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언제? 11월 2일. 그리고 10월 12일에도 3분기 실적 불가피하나 지금 저점 매수 기회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차트 한번 볼까요? 10월 12일 요 언저리에서 이야기했고, 11월 2일 여기서도 여기 지금이 저점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올라왔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리포트 내용이 거의 다 맞았다라고 보고, 최근에 나온 1월 13일날 나온 뉴스 리포트 한번 볼게요. 1월 13일에 나왔죠. 1월 13일에 나온 리포트 내용을 보면 4분기 회복, 실적 회복이 된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죠. 3분기에서 저점 밟고 4분기에는 실적이 회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신약 중에 FDA 승인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는데
2월 28일, 2월 28일. 좋죠? 그래갖고 FDA에서 신약이 허가가 되면 퀀텀 점프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게 연기된 게 있는데 아직 재지정되지는 않았는데 평택 바이오 공장 실사만 이루어지면 연내 승인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내 신약이 두 개가 FDA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내용 우리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 코로나 이외에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아니라 제가 그런가요? 코로나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루머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관련 루머와 기대감으로 한미약품의 주가가 크게 반등하였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중에 가장 먼저 허가를 받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mRNA 백신으로 기존 백신과 달리 생산 공정 중 바이러스 배양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모더나 백신의 원료 위탁 생산과 관련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지금 한미약품이 그 공장에서 2만 리터 규모의 미생물 배상 공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바이넥스 이야기를 할 때 바이넥스의 미생물 배양 공정은 약 한 500리터짜리라고 이야기했고, 바이넥스 주식 담당자와 통화를 했을 때 500리터 정도면 우리나라를 케어할 수 있을 정도의 백신 생산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500리터가. 얘는 2만 리터 공장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글로벌 위탁 생산, 원료 위탁 생산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죠. 그래서 모더나, 화이자 얘네들의 원료 위탁 생산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화이자의 공급량이 모자라서 백신 접종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죠. 그 중단되는 사태가 왜 그러냐면 원료가 모자라기 때문에요. 거기에다가 화이자는 자체 생산을 하기도 합니다만 모더나 같은 경우는 자체 생산을 못합니다. 그래서 외주를 줘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나라한테 2천만 명분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2분기부터 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1천만 명분 준다고 이야기하고 3분기 이후에나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더나가 숙이고 들어왔죠. 왜? 우리나라의 백신 위탁 생산을 맡기려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빠른 시간, 더 많은 양, 왜 더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할까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그 제약 생산 능력이 세계 2위고요. 백신 생산 능력은 세계 3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받은 물량은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물량, SK 하이닉스에서 받은 게 다고요. 녹십자가 받은 물량은 그 퍼실리티 있잖아요. 걔네 국제 백신 뭐죠? 아무튼 거기에서 받은 물량이 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생산해야 될지 녹십자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모더나로부터 우리가 위탁 생산 계약 수주를 받아버린다면, 그러면 한미약품이 원료 생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애널리스트도 그렇기 때문에 위탁 생산 관련 기대감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적도 4분기부터 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주가는 지금 현재 올라왔다가 조정, 올라왔다가 조정. 매수 타이밍은 언제? 조정 타이밍. 그럼 지금이 딱 조정 타이밍.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걸 만약에 모더나 백신을 수주 받는다라고 치면 전고점은 충분히 깰 것으로 예상이 되죠. 일단 기대감 품고 갑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목표가 10%만 볼까요? 딱 10%만 보도록 하죠. 대략 한 39만원 정도? 38만 9천원 정도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딱 10% 근처니까요. 그죠? 일단 1차적으로 이 정도만 놓도록 하죠. 이것으로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